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쥐나는 시간.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지선 씨는 뭐 평상시 운전 많이 하고 다니시지만 네. 그래도 택시 이용할 때가 있죠? 네, 택시는 진짜 가끔 이용하는데요. 가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못 가지고 갔을 때, 아하. 시간이 없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아하. 술 취했을 때. 맞아요. 뭐 거의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네.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태진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로 술이 취했을 때 택시를 많이 그쵸? 타죠. 회식할 때는 이제 차 놔두고 나가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서 택시 할 것 같아요. 네. 먼 미래에 있을 먼 것 미래. 같다. 네. 그래요. 과연 먼 미래의 일일지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콤보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NH투자증권 이재광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울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일단 저는 그 주제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구원님 별명이 증권가 UAM 선생님이시다. 아, 맞죠? 제가 사실 책도 썼고요. 네네네. 뭐 많이 얘기는 하고 다녔던 거 있는데 뭐 네. 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요. 네. 네, 저는 그냥 아이고 겸손의 말씀을. 어떤 계기로 UAM 분야에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담당해서 이제 연구하고 기업도 분석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항공우주 산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UAM을 알게 되고 좀 더 공부하게 되고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 분은 UAM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전 뭔지도 모르겠어요. UAM. 네.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요거 전에 다른 스케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그럼 먼저 들어보신 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들었어요. 오늘 솔직히 아. 말하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마침 주제가 또 다른 녹화에서 또 오. UAM이어가지고 요즘 대세긴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UAM과 미래의 모빌리티라는 주제인데 UAM 생소하시죠? 네,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조금 창피한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네. UAM 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냥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해서 업계에서는 AAM으로 많이들 부르세요. AAM. UAM에서 한 단계 더 윗개념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고요. 모빌리티. 네. 네, 이게 뭐 선진 항공교통 혹은 뭐 고급 항공교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AAM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아주 새로운 항공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공기 하면은 바로 어떤 것부터 생각나세요? 공항, 여객기. 보통은 항공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 가거나 네네. 출장을 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여객기를 많이 네네. 생각해요. 네네. 그게 사실 제일 많이 타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시장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비행기라고 불러요. 비행기. 아. 네, 비행기라고 하면은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 이것도 전문 용어로는 고정익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말씀하신 헬리콥터예요. 근데 헬리콥터는 날개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회전익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예. 큰 범주에서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고정익과 회전익, 비행기와 헬리콥터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 둘이 아닌 새로운 항공기다. 새로운 카테고리 하나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보통 UAM 얘기하면 플라잉카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자동차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아니고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자동차가 날아다닌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공기인데 그동안 비행기 헬리콥터 말고 다른 항공기구나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지 좀 오해가 덜 할 겁니다.
네. 어떻게 오프닝 다시 해야 되나? 왜요? 아니에요. 우리 태진님이 오프닝 때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말씀하셨거든요. 택시가 꼭 자동차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훨씬 더 범주가 우리 생각보다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자동차에다가 날아다니는 기능을 붙이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항공기다라는 거죠. 비행기와 자동차 완전 다르잖아요. 또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도 고정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와는 또 다른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이다. 네. 네. 사실 몇 년 동안 그거 가지고도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를 그렇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항공기 인증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정확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퍼스널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 2인승 개념의 소형 이동 운송 수단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죠. 또 다른 이름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데요. 보다 지능화되고 똑똑해진 교통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이에 속하죠. 휴대가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빌리티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모빌리티 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퍼스널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이동성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으며 소유 개념이 아닌 공유와 구독 개념이 더해지면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로 그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빌리티 시장은 현대 기아차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상징으로 통하는 테슬라,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전자기업,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 우버나 카카오 모빌리티, 디디 출신 같은 다양한 서비스 업체 등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면서 복합적인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보다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가 각광받는 이유는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이기 때문일 텐데요.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줍줍을 해야 돼. 종목을 잘 찾아야 돼. 저도 미리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지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왜 UAM에 주목해야 하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항공기고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타는 것도 있지만 군용 목적으로도 정찰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마치 한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게 나왔을 때만큼의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모빌리티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새 전기차는 이제 많이들 친숙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길에도 꽤 보이고 맞아요. 차를 바꾸실 때 한번 생각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로 모두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뭐 환경 오염이 좀 덜해지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 삶에 큰 변화는 없죠. 그렇죠. 전기차를 탄다고 차가 안 막히거나 그렇죠. 네. 그러진 않잖아요. 주차난 그대로고 그렇죠. 뭐 전기세, 뭐 기름값보다 덜 들지만 돈 계속 내요 들고 그 탄소 배출은 더 안 나오겠죠. 네네네. 그래서 공기는 깨끗해질 수 있겠으나 이게 우리의 삶을 뭐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뀔 수 있어. 주거 문제도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뭐 일하는 방식 혹은 여행 가는 방식 뭐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이제 한 아까 AM도 대부분 다 전기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추진체로 합니다. 하기 네. 때문에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고. 하긴 요즘에 뭐 교통 체증은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네. 주차 대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UAM 산업의 전반적인 개념이 2016년도에 발간됐던 우버 백서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에 이제 우버에서 우버 그 엘리베이트라는 사업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분들이 가서 이 개념을 약간 좀 정립을 해줬어요. 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떤 규격의 기체가 있으면 좋겠고 이 기체의 성능은 어때야 될 것 같고 안에 배터리는 어때야 되고 규제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벌어진 일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던 분들이 이거에 맞춰 가면 되겠네? 라고 해서 조금 더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됐고 사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더 관심을 가졌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우버가 이 산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뒤에 이게 벌써 2016년이잖아요. 네네. 꽤 옛날이란 7년 말이에요. 전이네요. 네, 2019년 이때 19년 이때쯤에 우버는 그 사업을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를 다 가져온 거는 지금 이제 조비라는 미국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네. 거고, 좀 그런 패러다임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약간 주도하는 개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게 된 거죠. 이게 플랫폼이 능사가 아니겠구나. 왜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이 기체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좀 알게 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도권은 기체를 만드는 업체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혹시 이거를 듣고, 우버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조심해야겠다. 근데 생각하셨군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예시로 꼭 들면은 많은 분들이 다 잊으시고 나중에 막 그래서 우버가 앞으로 이걸 하나 이러는데 우버가 이 사업을 접은 건 아니에요. 그 아까 네네네. 판매한 조비라는 회사와 같이 계속 이어갈 건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센터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원초적인 궁금증은 네. 이 UAM이라는 게 이제 어찌됐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UAM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뭘까요? 수직 이착륙 하시는 수직 이착륙. 그렇죠. 도심에서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활주로가 필요 없나요? 그렇죠. 이거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이게 함부로 나는 거는 참 힘들어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UAM은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UAM은 그러니까 안전한 이게 건가요? 자 다시 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UAM 얘기하면 드론을 먼저 떠올리세요. 네.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소개가 돼서 근데 드론하고는 전혀 아예 다릅니다. 다른 거. 네. 드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 전제가 무인 비행체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타고 조종사도 없고 조종한다거나 네. 요새는 이제 심지어 그 미리 프로그램에서 막 자기가 움직여서 막 예쁜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드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UAM은 먼 미래에는 이제 조종사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네. 근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타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타면 일단 무인기는 아니에요. 조종사는 없을지언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안 타면은 여러 가지들이 가능해요. 뭐 떨어져도 되니까 만약에 밑에 뭐가 없으면. 근데 사람이 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드론하고는 아예 또 안전 규제나 이런 게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타는 모든 비행기는 그런 거를 인증을 받고 나온 거고요. 네. 전 세계 모든 비행기는 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가망 인증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런 안전을 감독한 업체에서 오케이. 이 비행기의 설계와 생산은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 이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됩니다라는 인증을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 거를 인증을 해주는 곳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없던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규제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체를 개발하면서 기준도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참 어렵고요. 네. 어려운 거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체는 100% 완성이 돼서 상용화가 될 만큼 발전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선도업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 2025년이래요. 얼마 안 남았네. 네, 미국 기준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아마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일 거예요. 파리 오. 올림픽이요? 네, 2024년. 네. 그때는 저게 UAM이 저런 거구나라고 약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오. 어떻게 올림픽에서?
이제 유럽 얘기인데요. 네. 유럽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볼로콥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파리 올림픽 때 시연하려고 하는 그 UAM 기체는 이비톨은 그 미국에서 제가 방금 25년에 된다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 기체는 2명밖에 못 타는데 1명이 조종사기 때문에 1명밖에 못 타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경제성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비쌀 거거든요. 4명 타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n분의 1 하면은 뭐 네. 100만 원이나 25만 원이 되는데 나 혼자 타면 100만 원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 얘기 말씀하신 김에 네. 뭐 내년에 뭐 미국 군인들이나 뭐 내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내후년부터 탄다고 치면 아주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이 UAM의 경제성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사실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목표로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예요. 일단 그냥 제가 아주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그냥 그 연도로 말씀드리면 한 2030년 전까지는 매우 비쌀 것 같아요. 매우 근데 매우 비싸다. 비싸다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헬리콥터보다는 싸요. 네. 헬리콥터 상 그거보다 훨씬 한 절반 정도 쌀 거예요. 네. 하지만 지상 모빌리티와 비교하면 좀 비싸요. 예를 들면은 모범 택시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범 택시와 헬리콥터의 한 중간 정도. 헬리콥터 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거 알아봤는데 네. 예, 대략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헬리콥터 많이 타보신 분들은 뭐 그랜드 캐년 가거나 이런 관광 가서 관광지. 보통 뭐 잠깐 타보는 거잖아요. 네. 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은근 비슷해요. 그래서 대략 10분에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분에 10분 15만 원? 타는데. 예, 다 다르긴 해요. 1시간이면 거의 돈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몇 명 타냐에 또 다르긴 아, 해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꽉 탄다고 했을 때, 뭐 6인승이면 6명 다 탄다고 했을 때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만약에 나 혼자 뭐 이거를 전세 낸다. 그런 거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교하기 어렵지만 한 10분에 15만 원보다는 싸다. 대략 뭐 10분 타는데 한 5만 원 정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사실 그런 상업적 목적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서비스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보이는 거는 공항 가는 셔틀. 네. 공항 갈 때 보통 못 타고 가세요. 셔틀버스요. 네, 공항 버스 타거나 공항 철도 버스, 타거나 철도 아니면 자차 뭐 운전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네. 근데 택시도 타시는 경우 있으세요? 가끔 타요. 집 많을 때. 예, 예. 많거나 네. 아니면 뭐 할 때 타잖아요. 근데 제일 비싼 게 아마 택시가 맞아요. 비싸잖아요. 네. 제일 싸려면은 공항철도가 아마 제일 쌀 그쵸. 거예요. 사실 좀 시간이 더 급한 경우에는 충분히 탈만 하거든요. 네. 비싸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람마다 그 가격에 대한 저항은 다르겠죠.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에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점점 싸지면서 이제 대중화되는. 우리 사실 핸드폰도 똑같은 케이스였죠. 처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예인분들만 하셨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항공사들하고 아마 연계가 돼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하고 아마 이렇게 연계를 하는 서비스를 좀 준비 중인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거 좀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런 거 타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많죠. 네, 그러면은 좀 시간 아끼고 좀 멋있잖아요. 또 금방 가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뭐 패키지로 하면은 경제성이 분명 네. 처음에는 있을 거예요. 좀 새로운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잖아요. 맞아요. 막히는 데는. 네. 그런데 그런 위로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면 10분이면 갈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그렇게 엄청 너무너무 비싸다는 맞네, 생각은 안 맞네. 들 것 맞아요. 같아요. 시간을 사니까. 맞아요. 그런 서비스는 사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있어요. 뉴욕의 JFK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가는데 헬리콥터로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막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끼리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헬리콥터 타고 가고,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지하철 타고 가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이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은 근데 재밌는 결과는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차가 막히고 안 막히는 시간대에 따라 사정에 다르고요. 따라. 네. 하늘을 통해 가는 건 사실 실제 비행 시간은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한 10분밖에 안 네, 되대요. 네. 하지만 아무 데서나 탈 수 없죠. 그렇죠. 그 정해진 곳에 가야 되고 가서 또 뭔가 기다려야 되고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단축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좀 도전적인 과제 중에 네. 하나예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고층 빌딩도 있고 네. 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UAM이 이만큼 높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항공하고 다 관련 있는 건데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중첩적인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위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돌아가는 건 사실 이제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런 건 위로 가는 걸로 다마 지금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지 뭐 건물 사이를 가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어차피 날아다니는 건 기본적인 거는 다 항공이기 때문에. 근데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지 않나요? 이게 뭐 지상보단 덜하겠지만 네. 하늘에서 부딪혀서 사고 나면 맞아, 그게 걱정돼요. 아유,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날아다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서로 부딪힐 일은 좀 덜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새랑 부딪히거나. 예. 새. 새는 있어요. 버드 스트라이크는 네. 지금도 항공기의 제일 큰 위협 중에 그쵸, 하나예요. 그쵸.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너무 급하게 볼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되겠네 볼 것도 없는 게 모든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특히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처음에 큰 기대를 하는 것도 네. 지양해야 되고 그렇다고 에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지양해야 돼요. 그쵸. 이거는 결국은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어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하고도 결부가 돼 있고요. 항공도 탄소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평화의 시대에서 서로 이제 반목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네네네. 이 항공 우주 기술은 이럴 때 발전합니다. 아. 이럴 때 서로 경쟁을 해서 여기에 돈이 막 예. 들어가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혁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보통 이럴 때 그런데 돈이 많이 가요. 왜냐면은 이런 걸 먼저 하면은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쵸. 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어. 아까 말한 군사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자의 찬스이기도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종목을 근데 이제 내후년부터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분간은 이제 뭐 어떤 과도기, 뭐 초창기일 텐데 좀 완벽하게 상용화되는 시기는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아직 전문가를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누가 어떻게 인증을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글로벌하게 항공기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증을 해요. 예, 거기에서 인증해야지 다 쓰이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하는가?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증을 하려면 비행기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지 이걸 인증을 하지 만들지도 못하는데 인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신뢰도가 높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국제선에도 쓸 수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거 해도 돼 허가 내주면 그 나라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럼 전문가님이 네. 보기에는 UAM 네. 여기에 상용화되면 네.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궁금하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 네. 그거는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면 정말 너무 많은 게 그냥 기본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거 지역을 정할 때 맞아요. 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오. 저는 서울을 좀 벗어나서 저도. 좀 쾌적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보통 저도 그렇고 네. 다른 분들 다 여쭤봐도 이제 직업군마다 다르긴 한데 주거지를 정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분이 있으면 학군도 있을 거고. 근데 직장과의 거리는 심리적으로 1시간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로 보통 차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통 이렇게 동선을 그려보면 희한하게 서울 수도권이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1시간을 날아서 만약에 도심까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쫙 놓고 그려보면은 대략 우리나라는 또 작기 때문에 강원도까지 커버가 돼요. 맞네. 남쪽으로는 거의 뭐 대전 위쪽까지. 그러면은 양양에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할 수도 있네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예.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걸 타고 서울까지 그치, 왔다 갔다 또 하면. 차비가 하지만 들겠네. 네. 주거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주거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좋다. 우리가 좋다. 그 집에다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만약에 그 돈을 네. 좀 낮추고 그걸로 뭐 출퇴근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외곽에 뭐 예쁜 집을 지어서 뭐 집주 근접이라는 말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여행 산업도 되게
적절할 것 같고. 그럼요. 말 나온 김에 네. 이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다른 분야도 함께 발전해 갈 특성이 큰 분야거든요. 네. 어떤 산업이 함께 동반성장될 거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분명히 네, 쓸 네. 거고요. 여행이라고 하면 뭐 어딜 이동할 때도 쓰이겠지만, 예를 들면 공항 갈 때가 제일 먼저 쓰일 거고, 하늘에서 보는 관광. 혹은 지금은 이제 가기 좀 힘든 곳까지도 이제 좀 싸게 갈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도로가 잘 안 돼 있다거나, 맞네. 아니면은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면 네네. 그 이제 장애우 분들도 지금 이동의 그 자유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그쵸.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한라산 정상에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복지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너무 많은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참 좋은 산업입니다. 의료 산업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다 바뀌죠, 다 바뀌죠. 지금 뭐 어디- 먼 쪽의 환자들이 전에 출연하신 데서 듣고 오신 거죠. 예. 이게 처음 여기에 투자한 회사 중에 한 군데가 그 인공장기 만드는 회사에서 투자했어요. 인공장기를 그러니까 옮길 때 지금 헬리콥터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빨리 가는데 그럼 이제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도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오. 되게 많은 데 쓸 수 있어요. 자, 연구원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너무 좀 짧았죠, 시간이? 네,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다 못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아, 좋습니다. 2탄 기대할게요, 2탄. 네, 근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왜죠? 저희 마무리는 항상 한마디로 네. 오늘의 주제를 그렇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네. UAM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U, 엄청 중요한 산업입니다. A,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M.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별로다. UAM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한마디로 분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머니 되기 전까지, 아, 택시 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 분명히 우리 노년에 네. UAM 타고 다니면서 자주 만나요. 좋습니다. 예. 네. 분명히 다가올 미래라는 거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광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AM이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언제나 다가올 미래는 두렵다기보다는 참 설레는 것 같아요. 네. UAM이 가져다줄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UAM이 아직은 해결할 과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본다면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